노후가 불안한 진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돈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자식이 없어서도 아닙니다. 몸이 아파서도 아닙니다. 그런데 새벽에 눈이 떠집니다. 아무것도 하기 싫고 이렇게 살다가 끝나는 건가 싶고 그 마음이 어디서 오는지 설명이 안 됩니다. 70이 넘어도 80이 넘어도 그 불안이 사라지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본인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보건복지부 노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의 절반 가까이가 심각한 외로움을 경험한다고 합니다. 숫자로 보면 100명 중 50명입니다. 둘 중 하나는 밤에 혼자 깨어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노후에 가장 후회하는 것을 물었을 때 가장 많은 분들이 꼽은 건 돈도 건강도 아니었습니다. 단 하나였습니다. 그냥 좀 더 편하게 살 걸.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오늘 이 시간이 끝날 때쯤 알게 됩니다. 오늘 저는 5가지 이야기를 드리려 합니다. 비교의 허무함, 몸과의 화해, 관계의 정리, 자녀와의 진짜 거리, 그리고 행복이 어디 있는가. 그중 3번째와 4번째 이야기는 가슴이 조금 아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픔이 지나고 나면 마음이 이상하게 가벼워집니다. 그걸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십시오. 노후에 불행한 사람과 행복한 사람, 과연 무엇이 다를까요? 처음엔 당연히 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막상 보면 통장에 돈이 꽤 있는데도 하루하루가 무겁고 울적한 분들이 있습니다. 반대로 형편이 넉넉지 않아도 아침마다 가볍게 일어나서 소박한 밥상 앞에 앉아 감사한 마음으로 숟가락을 드는 분들이 있습니다. 건강도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온갖 검사를 해도 이상이 없다는 분이 늘 어딘가 아프다고 하고 관절이 좋지 않아 걸음이 느린 분이 매일 마당에 꽃을 심고 환하게 웃으며 삽니다. 그렇다면 자녀일까요? 자식이 번듯하게 자리 잡았는데도 노인이 된 부모는 텅 빈 집에서 전화 한 통을 기다립니다. 반대로 자식이 형편이 어려워도 일주일에 한 번 얼굴 보고 밥 한 끼 나누는 것만으로 충분하다며 웃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무엇이 노후를 갈라놓는 걸까요? 오래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결론은 하나였습니다. 자기 삶을 자기 눈으로 보는가 아니면 남의 눈으로 보는가. 이 한 가지가 노후를 완전히 다른 곳으로 데려갑니다. 노년은 생각보다 길고 생각보다 외롭습니다. 아이들이 다 나가고 직장도 없어지고 집안이 조용해지면 처음으로 자기 자신과 마주 앉게 됩니다. 그 낯설미 두려워서 많은 분들이 남의 삶과 자신을 비교하기 시작합니다. 옆집 아무개는 자식이 매주 온다더라. 건너 아무개는 해외여행을 다닌다더라. 아무개는 아파트를 3채나 갖고 있다더라. 그렇게 비교가 시작되면 노후는 서서히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비교는 끝이 없다. 경기도 어느 소도시에 오순례 씨가 삽니다. 73. 남편은 10년 전에 세상을 떠났고 아파트 한 채와 얼마 안 되는 연금으로 혼자 살고 있습니다. 아들이 하나 있는데 서울에서 살면서 2달에 한 번 정도 연락이 옵니다. 순례 씨는 오랫동안 그게 견디기 힘들었다고 합니다. 같은 아파트 아랫집 이정자 씨 아들은 매주 온다는 말이 귀에 들어오는 날이면 밥을 못 먹었답니다. 내가 무슨 잘못을 했나? 왜 내 아들은 저렇지 않나? 내가 부족한 엄마였나? 그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면 새벽 2시에 혼자 부엌에 앉아 냉수를 마셨습니다. 눈물을 참으면서 왜 우는지도 모르면서 그렇게 새벽 2시에 부엌이 익숙해졌습니다. 그리고 3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던 어느 해 겨울 정자 씨가 순례 씨에게 조용히 털어놓았습니다. 언니, 나 사실 힘들어.
아들이 매주 오는데 올 때마다 돈 얘기야. 며느리는 냉랭하고 솔직히 안 오는 게 나을 것 같아. 순례 씨는 그 말을 듣고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고 합니다. 3년 동안 부러워하던 그 삶 안에 그런 사정이 있었던 겁니다. 매주 아들이 왔지만 정자 씨는 그 방문이 오히려 무서웠던 겁니다. 순례 씨는 그날 집에 돌아와서 한참을 앉아 있었다고 합니다. 내가 뭘 그렇게 부러워했던 걸까? 비교는 항상 겉만 봅니다. 남의 삶의 가장 화려한 부분과 자기 삶의 가장 초라한 부분을 나란히 세워놓고 비교합니다. 그러니 비교를 하면 할수록 자기 삶이 초라해 보이는 건 당연합니다. 처음부터 기울어진 저울입니다. 노년의 비교는 특히 잔인합니다. 젊었을 때는 그래도 바꿀 수 있다는 희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른이 넘은 뒤의 비교는 이제 바꿀 수 없는 것들을 들이밀기 때문에 더 깊이 상처를 냅니다. 지금부터 비교를 내려놓는다는 건 도덕적으로 훌륭한 사람이 되자는 말이 아닙니다. 그냥 더 이상 자기 자신을 다치게 하지 말자는 겁니다. 두 번째, 몸은 원망이 아니라 감사의 대상이다. 65 이후부터 몸은 조금씩 다른 말을 합니다. 계단을 오르면 숨이 찹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손이 뻣뻣합니다. 저녁이 되면 무릎이 욱신거립니다. 예전엔 당연했던 것들이 하나씩 당연하지 않아집니다. 박인수 씨는 78입니다. 충북 어느 시골 마을에서 혼자 삽니다. 인수 씨가 66이었을 때 심장 수술을 받았습니다. 수술 전날 밤 인수 씨는 처음으로 자신이 죽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때 문득 아무것도 생각나지 않더랍니다. 돈도 집도 자식 걱정도 그냥 내일 아침에 다시 눈을 뜨고 싶다는 것 하나뿐이었습니다. 다행히 수술은 잘 됐습니다. 퇴원 다음 날 아침 인수 씨는 마당으로 나갔다고 합니다. 관절이 좋지 않아서 천천히, 아주 천천히. 그런데 마당에 서서 아침 햇살을 받는 순간 눈물이 났다고 합니다. 이 다리가 나를 여기까지 데려다 줬구나. 그날 이후 인수 씨는 매일 아침 마을 안길을 걷습니다. 빠르지 않습니다. 1시간 남짓 그냥 걷습니다. 새벽 공기가 차서 숨이 조금 아프지만 그게 또 살아있다는 느낌입니다. 걸으면서 길가 풀을 보고 참새 소리를 듣고 이웃과 짧게 인사를 나눕니다. 왜 매일 걷냐고 물으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 다리가 아직 나를 데려다 주지 않소. 고마워서 나오는 거지. 몸은 적이 아닙니다. 수십 년을 묵묵히 버텨온 존재입니다. 밥도 제대로 못 먹으면서 잠도 못 자면서 일하고 또 일했던 그 세월을 견뎌온 몸입니다. 그 몸을 이제 원망하기 시작하면 마음도 금세 따라서 무너집니다. 오늘 아침 두 발로 일어섰다면 그것만으로 이미 충분히 고마운 일입니다. 세 번째, 인간관계는 줄여야 깊어진다. 나이가 들면 이상하게도 외로움과 피곤함이 동시에 옵니다. 혼자 있으면 외롭고 사람을 만나면 피곤합니다. 이게 모순처럼 느껴지지만 사실 이건 아주 자연스러운 신호입니다. 몸과 마음이 이제 진짜 관계를 원한다는 뜻입니다. 서울 은평구에 최희숙 씨가 삽니다. 70입니다. 희숙 씨는 사람 만나는 걸 좋아했습니다. 동창 모임, 반상회, 절 모임, 봉사활동까지 어디서나 중심에 있었습니다. 집에 혼자 있는 게 싫어서 일부러 약속을 만들고 나갔습니다. 바쁘게 지내면 외롭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해 겨울 허리 수술을 받고 한 달을 꼼짝 못하고 누워있게 됐습니다. 첫 일주일은 연락이 꽤 왔습니다. 그런데 2주가 지나자 조용해졌습니다. 3주가 되니 전화기가 아예 울리지 않는 날도 생겼습니다.
희숙 씨는 그 조용한 방에서 처음으로 자신이 만나온 사람들을 생각해 봤다고 합니다. 진짜 걱정이 되어서 연락한 사람이 몇이나 될까? 내가 힘들 때 옆에 있어줄 사람이 몇이나 될까? 손가락으로 꼽으니 넷이었습니다. 그 숫자가 그렇게 작을 줄은 몰랐습니다. 희숙 씨는 그날 밤 한참 울었다고 합니다. 그토록 많은 사람들 속에서 살았는데 진짜는 넷밖에 없었다는 게 서러웠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아침 이상하게도 홀가분했다고 합니다. 이제 그 네 명한테만 잘하면 되겠다 싶었어요. 그 생각을 하니까 오히려 마음이 편해졌어요. 관계를 줄이는 건 외로워지는 게 아닙니다. 가짜 온기로 채워놓던 자리를 비워내는 겁니다. 그 빈자리에 진짜 관계가 더 깊이 뿌리를 내립니다. 한 달에 한 번 마음 맞는 사람과 차 한 잔 마시는 것이 1년에 12번 억지로 나가는 모임보다 훨씬 힘이 됩니다. 그 차이가 노후의 온도를 바꿉니다. 네 번째, 자녀는 기적이지 빚이 아니다. 이 이야기는 조금 아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꼭 드려야 할 말이기 때문에 천천히 하겠습니다. 잠깐 숨을 한번 고르고 들어주십시오. 많은 부모들이 자녀에게 상처받습니다. 연락이 뜸하다고, 잘 오지 않는다고, 고맙다는 말 한마디가 없다고. 그 서운함은 진짜입니다.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서운함이 어디서 오는지 한 번만 더 들여다보면 보이는 게 있습니다. 기대입니다. 사랑은 계산이 들어가는 순간 빚이 됩니다. 내가 이만큼 했으니 자녀도 이만큼은 해줘야 한다는 계산. 그 마음이 처음엔 사랑처럼 느껴지지만 결국 두 사람 모두를 올가맵니다. 부모는 서운해지고 자녀는 무거워집니다. 전남 어느 섬에 김정순 씨가 삽니다. 75입니다. 정순 씨에게는 자녀가 셋 있습니다. 모두 육지도시에서 삽니다. 명절에 한 번, 생신에 한 번, 1년에 두어 번 봅니다. 정순 씨는 명절마다 마음이 분주했습니다. 한 달 전부터 준비했습니다. 자녀들이 좋아하는 음식을 준비하고 방을 치우고 이부자리를 새로 꺼내놨습니다. 그런데 막상 아이들이 오면 이틀을 채 못 있고 돌아갔습니다. 가고 나면 집이 텅 비고 그 텅 빈 집에서 정순 씨는 혼자 상을 물렸습니다. 그 허전함이 쌓이고 쌓여서 어느 해 명절 정순 씨는 막내딸에게 전화로 서운한 말을 했다고 합니다. 너희는 왜 이렇게 빨리 가냐? 그 한마디 이후 막내딸과 한동안 어색해졌습니다. 연락이 더 뜸해졌습니다. 정순 씨는 그 몇 달이 가장 힘들었다고 합니다. 서운해서 한 말이었는데 오히려 더 멀어진 겁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막내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울고 있었습니다. 회사도 힘들고 아이도 아프고 너무 지쳐서 명절에 내려가지 못할 것 같다고 했습니다. 정순 씨는 그 전화를 받으면서 딸의 목소리를 처음으로 제대로 들었다고 합니다. 이 아이도 힘들었구나. 오고 싶어도 못 온 거였구나. 그리고 정순 씨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괜찮다. 거기서 잘 사는 게 엄마한테 오는 것보다 낫다. 그 말을 한 뒤로 정순 씨는 마음이 가벼워졌다고 합니다. 기대를 내려놓은 게 아니라 딸을 처음으로 자식이 아닌 한 사람으로 봤던 겁니다. 그 이후로 가끔 오는 딸이 더 반가워졌습니다. 전화 한 통이 더 소중해졌습니다. 자녀와의 가장 건강한 거리는 서로가 숨 쉴 수 있는 거리입니다. 너무 가까우면 서로를 다치게 하고 너무 멀면 서로가 그리워집니다. 그 거리를 먼저 찾아주는 것이 나이 든 부모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사랑입니다. 5번째, 행복은 먼 곳에 있지 않다. 앞서 비교를, 몸을, 관계를, 자녀를 이야기했습니다. 그 모든 이야기의 끝에는
하나의 질문이 남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자리에서 행복은 가능한가? 노후의 행복을 이야기할 때 사람들은 흔히 이런 것들을 꿈꿉니다. 유럽 여행, 전원주택, 손자 손녀와 함께하는 주말, 건강한 몸, 넉넉한 통장, 나쁜 꿈이 아닙니다. 좋은 꿈들입니다. 그런데 그것들이 갖춰져야만 행복이 시작된다고 믿는 순간 행복은 언제나 조금씩 먼 곳에 있게 됩니다. 경북 작은 마을에 하봉순 씨가 삽니다. 82입니다. 봉순 씨는 젊었을 때 무척 가난했습니다. 남편과 함께 농사를 지었고 아이 셋을 키우면서 넉넉한 날이 별로 없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나서는 더 쓸쓸해졌습니다. 봉순 씨가 70 초반이었을 때 도시에 사는 딸이 같이 살자고 했습니다. 좁아도 같이 살면 낫지 않겠냐고. 봉순 씨는 거절했습니다. 딸은 의아했습니다. 혼자 사는 게 무섭지 않냐고 물었습니다. 봉순 씨는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나는 여기 아침이 좋다. 산바람이 들어오고 새소리가 들리고 거기 가면 그게 없잖여. 봉순 씨의 하루는 단순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창문을 엽니다. 산바람이 들어옵니다. 밥을 짓고 밥을 먹고 마당을 쓸고 마루에 앉아 해를 봅니다. 오후엔 이따금 이웃이 오거나 텃밭을 봅니다. 저녁엔 일찍 잡니다. 화려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봉순 씨는 한참을 마루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렇게 앉아 있으면 천국이 따로 없어. 이게 천국이지. 처음 그 말을 들었을 때는 과장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봉순 씨의 표정을 보면 과장이 아닙니다. 그건 진짜입니다. 행복은 목적지가 아닙니다. 행복은 지금 이 순간에 주의를 기울이는 방식입니다. 아침 햇빛이 마루에 들어올 때 그게 아름답다는 걸 아는 사람, 따뜻한 밥 한 그릇이 얼마나 큰 감사인지를 아는 사람, 살아서 오늘 아침을 맞이했다는 사실이 얼마나 특별한지를 아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는 지금 이 하루가 이미 천국입니다. 이 이야기를 다 듣고 나면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습니다. 다 좋은 말이긴 한데 이미 너무 늦은 것 아닌가. 그 마음 충분히 압니다. 70이 넘어 처음부터 다시 살 수는 없습니다. 지나간 시간을 되돌릴 수도 없습니다. 서운했던 것들, 후회되는 것들, 고쳐야 했는데 못 고친 것들, 그게 다 그냥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달라지는 건 가능합니다. 거창한 결심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오늘 아침 창문을 열면서 들어오는 바람에 잠깐 눈을 감는 것, 밥을 먹으면서 이 밥을 먹을 수 있다는 것에 잠깐 머무르는 것, 오늘 연락이 온 사람에게 조금 더 따뜻하게 답하는 것, 그 작은 것들이 하루하루 쌓이면 노후의 빛깔이 달라집니다. 지금이 오히려 가장 좋은 때입니다. 젊었을 때는 몰랐습니다. 바빠서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보입니다. 보이기 시작했다는 건 시작할 준비가 됐다는 뜻입니다. 인생 별거 없다는 말을 처음엔 허무하게 들었을 수 있습니다. 이제는 조금 다르게 들릴지도 모릅니다. 인생 별거 없다는 말은 인생이 대단하지 않다는 뜻이 아닙니다. 억지로 대단해지려 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입니다. 남보다 잘 살려 하지 않아도, 남보다 더 가지려 하지 않아도, 남보다 더 인정받으려 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뜻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지금 이 몸으로, 지금 이 사람들과 오늘 하루를 천천히 살아가는 것, 그것만으로 충분하다는 뜻입니다. 살면서 잘한 것도 있고 후회되는 것도 있을 겁니다. 누구든 그렇습니다. 완벽하게 살아온 사람은 없습니다. 다들 실수도 하고 상처도 주고 때로 비겁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안고도 오늘 아침 눈을 뜨셨습니다.
그것만으로 이미 충분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남았다면 혼자 두지 마십시오. 필요한 분께 전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지 잠깐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거창하지 않아도 됩니다. 창문 하나 열고 바람 한 번 맞고 따뜻한 것 한 가지 먹고 좋아하는 사람 얼굴 한 번 떠올리면 충분합니다. 그 하루가 모이면 어느 날 문득 이런 말이 나올 겁니다. 이렇게 사는 게 천국이었네. 그 말이 나오는 날을 조용히 응원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남았다면 댓글에 한 가지만 적어보셔도 좋겠습니다. 지금 내 삶에서 이미 충분하다고 느껴지는 것 하나. 그 한 줄이 다른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채널이 그런 이야기들이 모이는 곳이 되면 좋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